안녕하세요. 신개념 1대1 무속 토크쇼 무신 MC 김하정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을 도와줄 한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지 씨. 네, 안녕하세요. 소프트 파워가 넘치는 얼마나 좋은지 조은지입니다. 네, 소프트 파워요? 소프트 파워는 좀 어려운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렴풋이 알기로는 그 국가 간의 어떤 거래를 할 때 자발적 의지를 일으키는 힘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웬일로 이렇게 스마트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걸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스펙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신이 가진 매력을 어떻게 잘 구현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분은 정말 이 소프트 파워가 막강한 어마무시한 매력을 가진 분입니다.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네. 어떤 분이신지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신 6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신을 찾아오신 손님은요, 바로 이미 많은 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계시는 퇴마사 한울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서울과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벽사신당의 한울입니다. 벌써 위험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네. 퇴마사 하면은 좀 그냥 무속인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퇴마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적인 어떤 그 대학 가서 어떤 전공을 배운다고 하면 퇴마라는 전공을 하나 더 배우는 거하고 다르죠. 하나 플러스 더 되는 개념. 네. 그렇죠. 예. 아, 뭐 물론 구세도 퇴마의 개념이 있긴 하지만 요거는 전문적으로 전공 하나가 더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퇴마에 관한 이야기는 또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먼저 저는 가장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선생님이 도깨비 신을 모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신을 받게 되시고 왜 하필 도깨비 신이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3살 무렵에 그 우울증이 시작됐어요. 3살 때. 네. 우울증이 시작되고 또 무기력감 그리고 왠지 모를 우울증 같은 것들이 뭐 너무 강하게 이렇게 왔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신병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된 거죠. 정신적으로. 네. 예. 그리고 또 7살에 네. 나는 할머니라고 보고 막 달려가서 안고 막 울면서 얘기를 했는데 가족들이 볼 때는 그게 나무였대요. 그럼 그때 처음 그러니까 귀신을 보시게 된 거예요? 그때 무불통신이라고 하는 이제 네. 뭐 저쪽 교회 쪽에선 방언이라고 그러죠. 아, 네. 예, 그런 무불통신이 이루어졌고 할머니와 나와의 대화인데 옆에서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그런 이야기였죠. 신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신을 제가 봤던 첫 번째 시작이었죠. 네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어떤 무속인으로서 활동을 시작을 하신 건가요? 시작은 이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시작은 못했고 이제 3살부터 시작됐던 어떤 우울증이 이제 7살, 10살 막 계속 너무 심해지니까 한 13살쯤 되니까 그때 내가 너무 놀랬죠. 경악을 했죠. 이제 아이가 한 13살쯤 되면 이제 가족들하고 대화도 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이제 전할 수 있고 하는데 나는 분명히 가족이 한 10명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나이 시점에 보니까 8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명은 다 귀신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인간이 아니었던 거죠. 그거를 13살 때 처음 이제 알고 경악을 했죠, 저도. 네. 아, 내가 사람들하고만 살고 있던 게 아니었구나.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럼 여기도 지금 3명이 아닌 건가요, 혹시? 네. 네? 네. 진짜요, 선생님? 아, 제가 왔으니까 예, 따라온 다른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구나. 갑자기 떠들 뻔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도깨비 신에 대한 건 어떤 사연이 있는 거예요? 도깨비? 그때 할머니를 이제 7살 때 나무로 착각을 하고 봤는데 그 나무가 있던 자리에서 이제 굉장히 흉측스럽고
무서운 그런 그 나무 귀신이라고 하죠. 나무 신인데 우리 이제 지금 배웠으니까 신이라고 하지만 그때 무조건 귀신이었고 너무 무서운 존재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른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저기서 자꾸 뭐가 보이고 네. 밤만 되면 자꾸 나를 부르고 해만 지면 계속 나를 부르니까 근데 가족들이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한 신의 기운들을 못 느끼게 해주려고 아니다. 네가 잘못 듣고 있는 거다라고 계속 했었죠. 네. 그래서 그때 그 험상궂은 존재의 그 숙제를 네. 한 10년 후에 풀었습니다. 도깨비라는 거를. 네. 그러면 도깨비는 그런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다른 존재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제 그 우리 그 만신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신이 오면 대부분 이제 조상님들이 오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천신도 오고 산신도 네. 오고 또 용신도 오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상신이 한 명도 안 오셨었어요. 네. 신은 분명히 왔는데 네. 조상은 아닌 거예요. 맨날 무서운 그런 얼굴을 한 그런 도깨비 같은 형상만 보이니까 네. 이제 신아버지나 신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잡신이다. 아 그렇게 생긴 신이 어디 있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 부모하고 나하고는 신의 주력이 달랐던 거죠. 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한울 선생님은 딱 무속인 한울이라기보다 퇴마자 한울로 잘 알려져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퇴마라는 게 제가 어렴풋이 그 퇴마록이라는 소설이 있는 걸 알거든요. 그 소설에 나오는 그 퇴마와 같은 건가요? 저도 그거를 읽었는데요. 네네. 원래는 이제 퇴마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만 퇴마는 그 구마와 같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유의 우리 무교에도 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퇴기라는 말을 써야 하는데 거의 뭐 퇴마법에도 수백 가지가 있고 네. 이걸 다 뭐 배웠다고 해서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례자에 따라서 퇴마법도 달라지고 무수히 많은 그런 방법들이 있죠. 아, 그러면 이 퇴마라는 게 어쨌든 빙의가 된 사람을 치유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네, 네. 그 저는 빙의가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꼭 조상이 잘못을 해야 하는 건가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네.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이렇게 빙의가 될 수 있나요? 빙의가 되는 이유는 조상이 잘못되고 자기가 못 살아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너무 놀란다든지 네. 아니면 너무 무서운 일을 겪었다든지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너무 놀랬다든지 혹은 저승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너무 아팠을 때 네. 그때 혼이 나간다고 해요. 네네. 깜짝 놀래서 네네. 겁살이 치고 들어오죠. 네. 그때도 이제 그 귀신이 네. 그 빙의가 되고 아. 또 우리가 꿈을 통해서 네. 혼이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가는 건데 네네. 여행을 갔다가 오면서 귀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가위 눌림으로 많이 목격을 하죠. 네네. 그렇게 들어오면 일단 집으로 귀신이 침범을 해서 있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정말요? 네. 근데 그 사실 가위 눌린 걸 가지고 그러면 빙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위 눌림은 빙의의 시작이죠. 들어온 시작. 아, 그럼 이제 그게 계속돼서 반복이 되고 그 귀신의 힘이 더욱더 세지면 이제 아예 그냥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처음에 그 빙의를 경험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네. 처음에는 꿈에서 귀신을 봤다. 네. 그 다음에는 가위를 눌려서 귀신을 봤다. 네. 그 다음 3차적으로 시작되는 게 집에 물건들이 움직인다. 아 정말요? 혹은 나를 쳐다보고 있다. 이제 잠을 자려고 하면 네. 머리 같은 것들, 뭐 머리카락이 몸을 스치고 지나가는 걸 느낀다. 이게 3차적인 물리적인 그런 네.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때는 목숨도 위태롭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근데 요즘에 그런 영화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뭐 폐가 체험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귀신이 씌워가지고 뭐 사고가 나고 이런 영화도 보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궁금한 게 그렇게 귀신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의 잘 걸리는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가위를 눌려본 적도 없거든요.
저는 왠지 알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기가 세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선생님? 맞습니다. 그 첫째 빙의가 잘 되고 귀신이 잘 붙는 체질은 네네. 겁이 많아요. 아. 겁이 많고 또 허약한 체질, 몸의 기가 허약해도 우리가 귀가 침범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네. 좀 강하게, 활발하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이런 정신적인 어떤 강함이 있다면 귀신도 잘 안 붙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몸도 약하고 겁도 많은데 거기에 귀신까지 이제 붙게 네. 되면은 정말 좀 상황이 굉장히 좀 악화가 되어 있겠네요. 첫째는 정신적인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죠. 네네. 우울해진다든지, 아주 피폐해진다든지, 네. 또 폭력적이라든지, 가족들에게 갑자기 뭐 굉장히 막 그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다든지, 안 먹는다든지, 잠을 안 잔다든지, 아니면 폭식을 한다든지, 하여튼 평소에 했던 행동과 다르게 너무 많이 이상한 짓을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첫 번째 의심을 해봐야 되고, 네. 일단은 정신적인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마비시키고 무디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육체로 병을 주는 거죠. 무속인을 찾아가기 전에 그런 현상이 나왔다면 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퇴치법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혹시 있으면 예, 뭐 칼을 막 이제 집안 곳곳에 칼을 치면서 네. 이제 이 칼이 부딪히는 이 쇠소리를 굉장히 귀신들이 무서워하고 아. 이제 두 번째로는 불놀이예요. 근데 불이요? 예, 불을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네네. 집에서 불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이제 조심스럽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우리 그 많은 그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일러드린 말씀인데 네네. 배에다 단전에다 힘을 딱 주고 앞에. 예. 네. 뒤에서 뭐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다. 아, 뭐가 좀 오싹하다. 네네. 귀신의 그 느낌이 온다 네. 그러면 배에다 힘을 딱 주고 딱 주고. 어허! 어허. 이렇게 어디 감히 귀신 따위가 이런 강직한 마음을 계속 기른다면 네. 사실은 귀신이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귀신보다 강하다는 그 자기 그런 암시를 계속 줘야 하나 봐요. 일단은 이제 굉장히 겁이 많고 네. 허약한 체질에게 이제 집을 만들기 가장 좋은 네. 상황이다 보니 네. 이렇게 귀신 따위 너 따위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네. 충분히 싸워서 물리칠 수 있어. 라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사실 생각으로는 어려운 거고 그래서 어떤 행위로다 본다면 어허 자, 한번 네. 어허를 같이 실현해 보고 네. 가보도록 배에 힘을 주고 하겠습니다. 네네. 네. 어허 하고 굉장히 강하게 하셔야 돼요. 해볼까요? 네.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어허! 방금 하신 말씀이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세요. 아. 그래서 선생님의 약간 주 욕이다. 네. 이 으흐흐 선생님만의 으흐가. 어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그 보시는 분들도 가위에 눌렸다 하시면 선생님처럼 알려주신 방법처럼 어허 XX 이렇게 하면 귀신이 물러갈 겁니다. 네. 네. 근데 그 귀신이 이렇게 빙의가 됐을 때 보통은 뭐 저는 그런 건 들었어요. 뭐 구렁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한데 혹시 뭐 외국인 영도 들어올 수 있나요? 너무 많죠. 네. 네, 많고 우리 세대에서는 이제 외국을 많이 나갔지만 예전에는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외국 귀신이 붙는 경우도 이제 외국을 많이 나가기 시작했던 시점부터는 많아졌어요. 네, 굉장히 많죠. 아, 그러면 해외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뭔가 귀신이 붙어 오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렇죠. 뭐 여행이나 비즈니스 네. 또 뭐 학교를 갔다가 오면서 뭐 어학연수로 갔다 오면서 이런 경우에 많이 붙어오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서 네네. 정말 조회수가 넘쳤던 그 영상이 있어요. 네, 선생님이 네, 이제 네. 나와서 이렇게 해주셨던 분인데 중국말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그분에 대한 상황이 잘 안 나와서 그럼 그분은 중국을 갔다 오셨던 거예요? 중국을 갔다 오지 않아도 네. 여러 가지 경로로다가 들어와요. 예를 들어 물건,
물건? 물건 아, 같은 중국에서 것도. 물건을 사올 때. 그렇죠. 뭐 네. 사오지 않더라도 이제 뭐 중국에서 들여온 물건들을 우리가 접했을 때도 네네. 물건에 사실 귀신이 제일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아, 어머. 네. 네, 그래서 함부로 누가 쓰던 거 네. 그리고 또 귀신 붙어 있는 사람이 물건을 한국으로 보내면서 그 귀신이 물건으로다가 이제 전이가 돼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좀 어떠한 영이 씌었을 때 선생님이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우신가요? 어려운 경우는 이제 거의 없지만 네. 이제 어렵다고 볼 때는 내가 네. 컨디션이 저조하거나 안 좋을 때 뭐 굉장히 뭐 피로가 많이 쌓였다든지 아니면 몸이 어디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사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럴 때는 어떤 통신 부분들 네네. 귀를 다루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점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몸을 다치기도 하고 네. 이제 좀 싸움이 네. 힘들어질 때도 있죠. 아, 대상의 그렇구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귀신 한번 쓰였던 사람이 또 다시 씌일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은 건가요?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똑같은 상황에 이제 적용을 한다고 보면 돼요. 암이 걸렸다고 해서 암을 수술해서 다 치료를 했다고 해서 후차적인 어떤 관리나 그러한 그 뭐 음식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넋을 놓고 산다면 후유증도 오고 네. 또 다른 전이도 오고 암이 또 다시 찾아오잖아요. 네, 네. 똑같이 빙의도 이걸 받는 사람들이 빙의 치료를 받고 나서 어떤 강한 마음이라든지 긍정적인 마음이라든지 두 번 다시 귀신이 내 몸에 침범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그 확신이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네. 대부분이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귀신이 들어가기도 하고 한 번 네. 집을 만들었던 몸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치료를 다 하신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뜻함도 가지고 있지만 네. 어떤 그 퇴마 의식을 하실 때는 또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보신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선생님의 소감 아니면 그 본인의 인기 비결? 인기 비결 같은 거 듣고 싶어요. 전 사실 인기 관리는 따로 하지는 않는데 네. 성격인 것 같아요. 제 성격. 뭐 하나 놓으면 이게 잡으면 그거를 놓을 때까지 이게 완벽하게 돼야지 이걸 놓는데 이제 상대방이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상대방이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네네. 퇴마 치료 이상으로 다음 어떤 사회에 복귀하는 거, 또 가족을 대하는 거, 네.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한 번 하면은 다 끝나고 네. 내가 이제 막 살아도 귀신이 오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는데 저는 조금 한 번으로 치료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린 친구들, 이제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들도 많고 학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너무 이제 개구신 짓을 하니까 네네. 이제 부모들이 이제 손을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데려다가 제가 뭐 어떤 뭐 비용을 받는 건 아니고 데려다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치료를 해서 그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네. 항상 우리는 보면 북적북적 하죠. 그 선생님 유튜브 영상을 저도 봤는데 정말 그 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도 어마어마하고 그 찬사가 많으신데요. 네. 오늘 그 하늘 선생님이랑 퇴마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퇴마 정말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2부에서 하늘 선생님과 함께 퇴마를 아주 깊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